함수의 극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 1학년부터 좀 멘붕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쌤이 최대한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다는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둘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1번. 함수의 극한과 수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쌤이 늘 강조하는 것이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까?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함수의 극한과 수렴에서 일단 제일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뭐 예를 들어서 b다라고 합시다. 좀 낯설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일상적 언어로서 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시작. 좀 이거를 글로 쓰긴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x가 맞죠? 함수 fx에서 x가 a 근처에서 놓을 때, 놓은다는 표현 좀 근처에 있을 때 알겠죠? x가 a 근처에 있을 때 y는 b 근처에 있다. 근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학에서 상당히 뭔가 좀 안 예쁘다 맞죠? 안 예뻐요. 하지만 이렇게 외워두세요. 내가 불시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가 일단은 아주 쉬운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y = fx. 맞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1,2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니한테 물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니? 라고 물었어.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fx 그래프에서 x가 1 근처에서 놀면 y 값은 얼마 근처에서 노니? 라고 물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준대. x가 1 근처에서 논다는 말은 이 함수 그래프에서 x좌표 1 근처에다가 점을 찍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프 상의 점을.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찍어 봤어. 그랬더니 이 파란 점들은 어떤 y값 근처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2라고 하는 y값 근처에서 놀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얼마라고 쓰면 된다? 2라고 쓰면 돼요. 그럼 이쯤 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요? 그냥 F1이 2라고 하면 되지. 맞죠? 돌만한 것도 알고 와 이딴 짓을 하나요?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빵꾸 뽕 뚫린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걸 gx라고 할게요. 이것도 1이고 이거는 또 2라고 합시다.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G1이 2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G1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하지만 내가 니한테 또 이렇게 물었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는 어찌 되니? 라고 물었어요. 맞죠? 그럼 이걸 우리가 또 쉽게 해석하면 뭐다? gx 그래프에서 x가 1 근처에서 놀면 y는 얼마 근처에서 노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이 근처라는 단어네요. 근처라는 단어. 근처라는 표현. 맞습니까? 그럼 x가 1 근처에서 우리 파란색으로 찍어보자. 이 그래프에서 x가 1 근처에서 논다는 거 이런 데서 노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림 보고 대답합니다. 얼마 근처에서 놉니까? 2 근처에서 노네요. 그래서 이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극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우더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 만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얘를 hx라고 할게요.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가 얼마냐라고 내가 물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 hx 그래프에서 x가 1 근처에서 놀면은 y는 얼마 근처에서 노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림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얼마 근처에서 노니? 2랑 3. 애매하지? 네. 맞죠? 1 근처, x가 1 근처면 2점이랑 2점인데 얘는 2 근처에서 놀고 얘는 3 근처에서 놀잖아. 그러면 2랑 3 근처에서 놀아요. 요 따위로 대답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어떻다? 없어요. 대답하는. 근처고 나발이고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알겠죠? 그러면은 그 목적지, 그 근처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가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렴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맞죠? 수렴과 발산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렴의 반대말이 이제 발산인데 뉘앙스 상으로 이거 틀리면 사람인가요? 얘는 수렴하는 거겠어? 발산하는 거겠어? 수렴. 그쵸? 얘가 수렴이고 없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아하, x가 얼마 근처에서 놀 때 y가 얼마 근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목적지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계속 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방금 봤지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중에서 이 세 번째 그래프가 약간 좀 특이했죠. 맞습니까? 세 번째 그래프가 좀 특이했거든. 그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세 번째 그래프는 일단은 없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없니라고 물으면은 뭔가 설명하기가 애매하지. 맞지?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요. 맞지? 그럼 그럼 뭐가 3이고 뭐가 2란 거야? 맞죠? 뭐가 3이고 뭐가 2라는 거야? 그 뭐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기로 했어요.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없었는데 1로 갈 때 hx는 없었는데 1보다 좀 크게 갈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눌 수는 있잖아. 알겠어요? 지금 표현도 귀엽고 좋죠. 1보다 좀에 크다. 그럼 어디겠어요? 요 파란 점을 말할 거야. 그건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 2.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 했어? 야, hx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가 있냐 없냐? 없어요. 발산해요. 왜 발산하냐 그러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예요. 뭐가 3이고 뭐가 2라는 거야? 이름이 없었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뭐가 3이고 뭐가 2냐라고 물으면 이제 얘가 3이고 얘가 2인데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붙여주냐면은 우극한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이름 잘 지었죠? 맞죠?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오른쪽에 약간 좀의 큰 점. 맞죠? 이거 우극한이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르겠어요? 좌극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서 우극한, 좌극한 알아내는 거는 역시 일도 아니죠. 맞습니까? 그리고 방금 했던 거를 연결시켜 보면은 아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맞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 우극한과 맞죠?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극한값이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겠어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경우겠죠. 맞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지금 극한 우리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관찰한 극한은 A로 가는 극한. 두 번째로 관찰한 극한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A보다 조금 큰 우극한, 그 A보다 조금 작은 좌극한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것이 살펴볼 것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음의 무한대로 가는 극한.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직관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수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알겠죠? 일단 이 표현 처음 보겠지만 이거 그냥 무한대로 읽어주면 되고 뭐 정식 명칭은 카인데 또 수업 시간에 잘난 척한다고 뭐 x가 카이 뭐 이렇게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알겠죠? 재수 없다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엄청 커진다 이 뜻이야. 엄청 크다. 무한히 크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아까 배웠던 그 언어대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무한히 커질 때 맞죠? y는 어디를 향해 가까워질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 근처에서 놀 것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럼 fx가 그래프가 일단 있다고 합시다. 그래프만 있으면 쉽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x축을 점근선으로 얘가 fx라고 해봐요. 그럼 이 그림 보고 대답해봐. 이 그림 보고 대답해봐. 얼마겠어요? x가 한없이 커지니까 x 값이 한없이 커지니까 y 값이 얼마 근처에서 놀아요. 점점 0 근처에서 놀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림에선 0인데 다른 그림에서는 또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뭐 알파라고 하면은 맞죠? 이럴 때로 우리 또 뭐라 하겠습니까? 수렴한다 라고 하고 맞죠? 이 알파를 또 무슨 값이라고 불러주겠어요? 극한값이다 이렇게 불러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그 y 값은 어디 근처에서 노냐 맞죠? 그럼 지금 예로 든 이 그림에선 역시 y 값이 얼마 근처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0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겠고 맞죠? 그럼 뭐 일반적으로 또 뭐 하나 이걸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맞죠? 지금까지 어렵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값 자체가 되게 크다 보니까 맞죠? 값 자체가 되게 크다 보니까 수렴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발산하는 경우에는 또 되게 좀 특이한 발산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맞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fx야. 맞죠? 이게 fx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찌 되니 물어서 그래프 보고 대답하면 됩니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데? x가 점점 커져요. x가 점점 커져요. 그 y 어때요?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 갑니까? y 역시 무작정 커집니까? 이것도 무한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한대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등식으로 연결됐다고 해서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수렴하는 상황이다, 발산하는 상황이다. 발산하는 상황이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이 그림 그대로 활용. 결국은 그래프 있으면 다 쉽네. 맞죠? 그래프만 있으면 너 눈 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돼? 그림 보고 대답해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 y 값이 얼마 근처에 있어요? 특정한 값 근처에 있습니까? 아니죠. 계속 한없이 작아지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두어 개 예를 들어서 풀어보고 함수의 극한의 계산을 또 다음 영상에서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그래프를 그려서 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무슨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건 뭔데? x가 1 근처에 있으면 이 함수의 y값은 얼마 근처에 있나요? 이거 묻는 건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좀 식상하고 뻔한 질문이라는 거 알겠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뻔하게 1,2를 지나거든. 맞습니까? 그럼 x가 1 근처에 있을 때도 y도 2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2로 수렴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학생들은 뭐 그림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죠. 대충 1 때려 넣어버리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그런 습관을 가져버리면 2번에서 막히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별거 아니네. 이거 1대로 넣으면 끝나네. 이것도 1대로 넣지 뭐. 0분의 0 이상해지잖아. 맞습니까? 0분의 0 이상해지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y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쌤 이게 뭐 만만치 않아요? 설마 이걸 못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 쌤 남들은 못 봐도 전 봐요. 사실은 쉬운 거 다 알죠.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개코나 남들도 다 봐요. 알겠죠? 그런데도 어렵대 쌤이. 왜 그러냐? 이 식과 이 식은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봐. 우리가 y꼴 x 플러스 1이라고 썼어. 그러면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그리겠지. 맞지? R라고 했어? 1 넣으면 안 되는. 그렇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생 x 플러스 1이랑 여기서부터 탄생한 x 플러스 1은 약간 다릅니다. 왜? 얘를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x에 뭐는 넣지 마시오. 1은 넣지 마시오. 정의역에서 빼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녀석을 내가 또 편의상 fx라 했을 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1을 편하게 그리는 사람은 하수. 알겠죠? 1에서 b입니다. 1,2를 지났으면 좋겠지만 빵꾸 뽕 뚫려가지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극한값이 근처값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x가 1 근처에서 노니까 y가 얼마 근처에서 놀아요? 2 근처에서 놀죠. 그러면 2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출제자가 그림 그려서 구하라 하면 그림 그려서 구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x분의 1 그래프니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2번 x분의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그래프예요.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두 개의 극한을 물었으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관찰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림 보고 대답해 주세요. x가 엄청 커져요. 맞죠? 그럼 x가 엄청 커져요. y가 어떤 값을 향해 간다는 게 보여요. 0을 향해 간다는 게 보이죠? 이거 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작아져요. 그럼 이 y가 또 얼마를 향해 간다는 게 보여요. 0. 역시 0. 맞죠? 역시 0.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인데 4번도 x 세제곱이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 근데 x 삼성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맞죠? x 삼성 그래프 쌤 모르는데요. 아니야, 쌤이 언제 설명했냐면 지수 설명할 때. 맞죠? 콜수차 그래프 그림법 알려줬죠. 어떻게 생겼더라? 허공에 그려봐. 그렇죠. 그래도 직선으로 걷지 말고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또 보이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엄청 커져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